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타에서 인스타그램 홍보를 맡고 있는 정다정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저는 세상 MZ와 함께 변하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저는 그 세계의 인스타그램 화면으로 제 소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팬데믹을 맞아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저도 지난 2년 동안 저의 일상을 소개하는 인스타그램, 그리고 제가 읽은 책을 리뷰하는 인스타그램,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취미로 하는 비주얼 싱킹을 그리는 인스타그램, 이렇게 세 개로 인스타그램을 나눠서 계정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팬데믹으로 사람들이 더 만나지 못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런 소통과 어떤 교류에 대한 기대와 어떤 갈망이 좀 높아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은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세대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소셜 미디어, 어떤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 요즘 MZ들은 어떤 걸 하고 노는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MZ와 함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굉장히 새로운 시대가 왔다. 이건 다들 아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초연결 사회라는 이런 말이 굉장히 일반적인 단어가 되긴 했는데요. 뭐냐면 사람이나 프로세스, 데이터, 어떤 사물을 포함한 모든 것이 이런 네트워크, 인터넷으로 연결된 사회라는 뜻입니다. 그것만큼 예전과 실제 만나지는 못해도 사람들은 네트워크로 인해서 굉장히 연결되어 있고 긴밀하게 교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라고 하는 행사가 있어요. 세계 최대 융합기술 이벤트라고 해서 글로벌의 어떤 신기술이나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컨퍼런스인데요. 최근에 그 에이미 웹이라는 미래예측 연구소 대표가 2022년도의 트렌드로서 메타버스, 그다음에 웹 3.0, 그리고 NFT를 꼽았습니다. 이런 키워드들은 작년까지는 나오지 않았던 굉장히 새로운 키워드인데요. 그럼 어떤 것이 있을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미국의 힙합 뮤지션 트래비스 스콧이라는 분이 가상 라이브 콘서트를 했습니다. 콘서트라고 하면 굉장히 큰 스테디움에 모여서 사람들이 그 가수의 노래를 듣고 함께 노래 부르는 장면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이분은 포트나이트라는 게임 속에서 콘서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되게 놀라운 것은요. 이 게임 속에서 하는 콘서트에 무려 2,700만 명의 유저들이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실 세계의 콘서트보다 훨씬 더 많은 매출을 일으켰고요. 나중에 이 영상을 찾아보시면 좋은데 실제 굉장히 메타버스 공간을 구현한 곳에서 실제 유저들 역시 아바타로 자기가 원하는 캐릭터를 뒤집어 쓰고 이 가수의 공연을 흥겹게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이렇게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메타버스, 이게 정말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콘텐츠를 보여주고 있구나, 이런 거를 알리게 한 굉장히 좋은 이런 그 이벤트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놀이터 같은 메타버스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네이버에서 하는 제페토 같은 경우도 실제 어떤 가상 공간이 그 제페토 안에 이루어져 있고요. 실제 메타버스라는 거는 우리가 모르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나고 생활하고 소비하는 어떤 새로운 생활 영역을 그대로 어떤 온라인의 공간에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U 같은 곳은 실제 제페토 교실 매점이라고 편의점을 그 제페토에 넣었는데요. 무려 7천만 명이 왔다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블록스라는 게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실제 옆에 보시면 이제 레고와 비슷한 3D 아바타 캐릭터들이 만나는 이제 가상현실 게임이에요. 그런데 이 로블록스에서 재미있는 거는 사용자가 직접 게임을 만들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이 만든 게임을 또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그냥 즐기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게임의 크리에이터로, 거의 1,000만 명에 해당하는 개발자가 실제 자기가 개발한 콘텐츠로 게임을 만들고 있다고 하고요. 이 중에는 초등학생도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NFT는 요즘에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건데요. NFT라고 하면은 대체 불가 토큰,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디지털 세상에 존재하는 명백한 나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멋진 이미지가 있었다. 그러면은 요즘에는, 예전에는 이 이미지를 카피해서 뭐 카톡에 내가 올린다든가 막 이런 식으로 썼는데, 그렇게 이미지를 도용할 수 없도록 이 이미지에 어떤 이름표를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기하게도 이렇게 이름표를 붙이는 NFT는 오리지널 원본의 가치를 더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NFT와 함께 창작자들의 권리가 보호받고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창작물이 거래가 되는데요. 이 NFT에서 신기한 점은, 예전에 저희가 어떤 미술 작품을 샀다 이랬을 때는 내가 화랑을 통해 사고, 어떻게 보면 미술 작품을 창작한 그 화가분과는 거래하거나 교류가 없었다면, 이 NFT 시대에는 이 미술 작품을 만든 그 아티스트와 직접 교류를 하고, 또 이런 작품뿐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뭐 K-팝 그룹의 1열 콘서트를 평생 1열에 앉아서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이라든지, 이런 경험 역시 NFT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른 세상이 됐죠. 그래서 최근에 글로벌리 굉장히 성공한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도 글로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뭐냐면 글로벌과 로컬이 지금은 경계 없이 합쳐지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달고나 커피가 한국에서 유행을 했는데요. 2달 만에 이 유행은 인스타그램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서 미국, 뭐 인도네시아, 심지어 이집트에서도 달고나 커피라는 해시태그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BTS 아미들은 한국 그룹이지만 전 세계에 이제 퍼져 있고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팬덤이 쌍방향으로 움직이는 이런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 역시 그 게임 속에 나오는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 고유의 어떤 문화인데요. 이게 세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그 싱가포르에 있는 친구가 말을 하기는, 예전에는 라멘만 먹었다면 지금은 오징어 게임 덕분에 뭐 떡볶이를 시도해보는 사람도 있고 한국 라면이 또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런 컬처 하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음식, 뭐 문화, 의복,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이제 글로컬 시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많은 것이 변했고, 또 현재도 많은 것이 바뀌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거를 갖고 왔는데, 해시태그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해시태그라는 것은 어떤 뭐 콘텐츠를 올릴 때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콘텐츠를 요약해서 이제 글자로 해서 올리는 건데요. 지금 나오는 영상에서는 인스타그램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해시태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인스타그램에서는 해시태그를 팔로우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가구를 좋아한다 그러면 가구라는 해시태그를 팔로우해서 그 해시태그에 나오는 게시물의 업데이트를 새로 다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이제 해시태그를 통해서 어떤 트렌드를 분석하는 그런 결과를 내놓고 있는데요. 2021년과 22년에는 여러 가지 트렌드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4가지로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일단 사람이 들어오다, 마음을 이끌어내다. 예를 들어서 그 코로나 시작 이후에 택배 기사님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잖아요. 근데 인스타그램에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택배 기사님 감사합니다 라는 해시태그를 통해서 택배 기사님들을 응원하고, 또 그분들에게 뭔가 음료나 이런 거를 드리는 이런 캠페인도 자발적으로 일어났었고요. 또 2번째는 재택근무, 그다음에 온라인 수업, 싸강, 그래서 사이버 강의거든요. 이런 예전에는 없던 해시태그들이 이제 새로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조인데요. 달고나 커피라든가 아니면 뭐 여행에 미치다라는 태그로 여행 가지 못하는 마음을 오히려 예전 여행 사진들을 올리면서 이제 태깅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컬처 부분에서는 뭐 기생충에서 시작을 해서 온라인 전시, 뭐 트롯, 굉장히 다양한 그런 변화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이 온라인 공간이라는 곳은
그냥 뭐 뷰티 패션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인 곳이 아니라 희로애락이 다 들어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어떤 지표를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소셜미디어가 어떤 세상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연령대별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 계정인데요. 지금 10대, 20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요. 실제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 요새는 인스타그램, 또 DM, 그다음에 페이스북 메신저 등으로,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전부 다 카톡을 쓰시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과 같은 채널에 있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엄마가 와서 갑자기 카톡을 보여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페이스북 메신저나 인스타그램 DM을 쓰면서 이런 소셜 미디어 채널에 이제 접근하고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건요, 이 MZ세대 같은 경우는 인플루언서에게 많은 영향을 받고 스스로가 또 적극적으로 인플루언서를 하는 시대예요. 실제로 저희가 데이터를 보면은 68% 이상의 그 MZ세대 분들이 쇼핑할 제품에 관해서 뭐 광고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기가 팔로우하는 인플루언서가 광고하는 거, 인플루언서가 소개하는 제품을 사는 경향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만큼 인플루언서가 커지고 있고요. 실제로 젠지 세대는 명함 대신 인스타그램을 아이디를 교환합니다. 그리고 소개팅할 때도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내 자신의 취향을 바로 드러낼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나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소셜미디어는 왜 잘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자신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검열하지 않아도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관심을 나타낼 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 사진은요, 그 BTS의 이제 RM 그분께서 이제 포스트에 올린 사진인데요. 커피하고 이제 뭐 비스켓 이런 걸 먹고 계시죠. 근데 이제 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게 뭐였냐 했더니 실은 저희 동네 근처에 있는 카페예요. 그럼 RM이 왜 카페를 갔을까? 이제 상상하게 되죠. 이 비스킷 플로어라는 카페는 그 북서울 시립미술관 근처에 있는 카페예요. 그래서 RM은 평소에 이제 미술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그 미술을 보러 갔다가, 전시회를 보러 갔다가 이제 이 카페에 들린 것이죠. 그럼 사람들은 이 인스타그램 포스팅을 통해서 RM이 관심 있는 건 그림이구나, 그리고 RM이 갔던 이 카페에 가봐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고요. 실제로 이 카페 사장님은 재난지원금보다 RM의 방문이 우리 카페한테 도움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그 이후에도 이제 많은 팬들이 찾아가는 명소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장의 사진을 통해서 RM 투어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블렌딩이라는 이 커피가 알려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근처에 있는 테이트 뮤지엄에서 하는 이 전시회가 알려지기도 하고요. 이 전시회를 통해서 윌리엄 터너라는 작가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스타그램에서는 관심과 만나서 확장되고 연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큰 이유는요, 다양성이 존중받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MZ 세대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나를 보여줄 수 있느냐, 그리고 내 모습 자체로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큰 키워드는 일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선 되게 신기하게도 개성이 좀 장점으로 발휘되고 있습니다. 실제 저 며느라기 같은 인스타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웹툰 플랫폼에서는 이 며느라기라는 소재는 별로 인기가 없을 것이다 해서 거절을 당했다고 해요. 근데 실제 인스타그램에 이 작가가 이 플랫폼 올리시면서 굉장히 유명해지고 또 드라마까지 제작이 됐고요. 밑에 이제 키크니 씨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모인 사연을 받아서 이거를 또 제작을 해서 웹툰으로 올리고 계십니다. 이 관련해서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9년에 저희가 한 조사인데요. 이제 해시태그를 사람들이 많이 팔로우하는 걸 찾아봤더니
되게 신기하게도 뭐 패션, 물론 방탄소년단 같은 건 있었지만 그런 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뭐 공스타그램이라든가 글귀스타그램, 뭐 명대사, 위로 글귀 이런 게 수위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소셜 미디어가 어떻게 보면 자랑하고 뭐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알고 있지만 이 미디어에서조차 어떻게 보면 위로받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이제 요즘 MZ들이 어떻게 노는지 빠르게 보고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플랫폼별로 여러 개의 자아를 가지고 플랫폼을 돌아다니며 논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는 좀 더 공적인 자아라면 인스타그램에서는 어떻게 보면 나의 취미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블로그에서는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플랫폼별로 여러 개의 자아를 가지고 돌아다닌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쇼미더머니에서 이걸 많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여기 아넌 딜라이트라고 이제 크리스찬 래퍼가 나오거든요. 이제 5명이 모여서 같이 어떤 음원을 가지고 자기를 표현하는 건데요. 이 친구는 다른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난 돈 많이 벌었어, 난 성공했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이에서 뭐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표현이 굉장히 다양해졌다. 그리고 이런 다름을 서로 나는 너와 다르지만 너는 너 자체로 괜찮아 라고 인정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BY라는 래퍼는 예전에 그 랩을 할 때 목사님께서 그건 악마의 노래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대요. 그래서 BY가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표현의 자유일 뿐이다. 그리고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그것 또한 잘 쓰이는 거 아니겠냐? 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크리스천 래퍼들이 굉장히 점점 더 많이 나와서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MZ세대 같은 경우는요, 레트로, 재미있으면 다 오케이예요. 그래서 시공간을 뛰어넘는 콘텐츠들, 예를 들어서 뭐 거침없이 하이킥이라든가 이런 것도 유튜브로 해서 계속 돌려보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유행했던 이 그 사진, 인화 사진 같은 경우도 인생 네컷, 그래서 이 레트로를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찍고 나서 바로 디지털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레트로가 다시 좀 부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레트로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러면 약간 이 MZ세대의 방식으로 이제 레트로를 소화해서 또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는 데 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 일러스트레이터 최고심 씨 같은 경우는 젠지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콘인데요. 보시면은 뭐 누가 뭐 해도 아무튼 난 멋져. 그리고 그런 말씀 감사한데 내일은 내가 선택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젠지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또 젠지들은 이제 AI와 놀기도 많이 하는데요. 실제 저희 아들도 이제 중학생이 됐는데 빅스비와 랩을 시켜보고 쉬리야 놀고 이러면서 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인플루언서의 등장입니다. 그래서 젠지들은 이제 직원이지만 인플루언서인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화면 같은 경우는 제가 특강을 했을 때 수업을 들었던 학생인데 실제로 자기가 공부하는 거를 이제 브이로그로 올리면서 유튜브에서 인플루언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든 내가 잘하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이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시대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브랜드 같은 경우도 제품만 딱 내놓고 광고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모트모트 로켓단이라는 것은 이제 모트모트는 플래너, 이렇게 다이어리 플래너를 하는 기업인데요. 거기서 실제로 사람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룹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같이 하는 식으로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인데요. 아까 대표님도 말씀 주셨지만 사회적 책임과 소비가 점점 중요해지기 때문에 MZ세대들은 미닝아웃, 그래서 의미 있는 브랜드를 사고 소비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캐릿에서 제가 가져온 말인데요. 기성세대가 말하는 MZ세대와 Z세대가 생각하는 Z세대,
굉장히 다르죠. 기성세대는 개인주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Z세대는 개성을 중시한다고 생각을 하고, 기성세대는 욜로다, 칼퇴다 이렇게 하는데 Z세대는 갓생 루틴, 갓생은 이제 하나님의 할 때 갓 해가지고 열심히 사는, 매일매일 열심히 사는 거를 말하고요. 그다음에 할 말 다 하고 사는인데 쿠셔너 사용에 능숙하다고 하고, 특이하다 쟤네들. 근데 우리는 취향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야. 그리고 디지털 네이티브다 했을 때 우리는 변화에 적응이 빠르다. 이렇게 해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MZ세대가 어떻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하지만 이렇게 해서 이 잣대로만 또 MZ세대를 볼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Z세대가 보듯이 우리는 MZ세대를 굉장히 유연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MZ들과 정말 교회가 팬덤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MZ가 역시 사회를 이끄는 리더지 우리가 뭐 교화하고 뭐 가르쳐서 데려가야 될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정성 있는 방법으로 그들이 놀 수 있는 공간,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 들었거든. 저희 교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7080 찬양 배우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이 좋아하는 레트로를 지금 교회에 와서 같이 해보고, 뭐 노방전도도 뭐 새롭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을 교회에서부터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미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교회도 보면은 목사님들 굉장히 애쓰시고 이 콘텐츠라든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굉장히 잘 소통하고 계세요. 그래서 듣고 보고 관찰하고 또 질문하고 모를 때는, 그리고 공간을 같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일단 그게 뭐가 됐든 교회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트렌드를 쫓아가는 데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개념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다양한 시도를 해볼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